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황부터 보고선 하는 게 낫겠죠? 일단 시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종합을 보시면 지금 내일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일단은 아직까진 모르는데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야간 지수 내리고 있죠. 0.82%. 오늘 같은 경우 이게 0.48인가 46으로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살짝 떠서 시작을 했는데 또 결국에는 선물 지수들 S&P 선물하고 미니 나스닥 밀리면서 우리 장도 같이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장 마감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내려왔어요. 더 많이 내려와서 아마도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에, 아니 내일이 아니죠.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도 이 상태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반등해서 올라와 주어서 야간 선물 지수가 플러스라고 하면 일단 올라갈 가능성은 열어뒀고요. 일단 보면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조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정도 들어와서는 281억 들어왔는데 이 정도 들어와가지고는 들어온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들어올 때 대부분 보면 요 아래쪽 안 보고 요 기관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관이 받쳐주긴 받쳐주는데 이게 단기적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금융기관이 들어오잖아요. 금융기관은 이제 제가 이거를 갖다 그냥 금융기관 들어오면 별로 안 오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금융기관은 우리 그 입체 분석에서 봤을 때 외국 증권사 중에 메릴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선물하고 이 현물하고의 차액으로다가 해서 단타성의 수익을 갖다가 창출해서 나가고 이제 단기 반등 나오고 다시 내리고 또 거기서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수하고 그다음에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바꿔가면서 이제 단기적 차익을 갖다가 먹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크게 하지는 못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걸로다가 보면 물량 들어오는 게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기관에 많잖아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부터 해갖고 여기 보면 이제 은행, 보험 뭐 이런 애들 무시하셔도 돼요. 은행, 보험, 기타금융, 뭐 사모펀드 이런 데 다 무시해도 되고 우리가 가장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왜 연기금으로 바꿔놨죠? 연기금하고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는 단타 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장을 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연기금 투신이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상승장이 올 수가 있는데 일단 금융투자만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꾸준히 몰고 가는 데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선물이랑 이 현물들이랑 이 차익으로다가 해가지고 차익으로다가 해서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차익이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차익 갖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반등시켜 놓고 또 다시 선물 매도 치면서 이제 뭐 현물도 매도 쳐서 결국에는 주가를 빼는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2천선 다 왔죠. 근데 여기를 지금 지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지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지지라고 볼 수 없는 게 물량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아직 지지는 아니에요. 물량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이 정도 물량 가지고 지지할 수는 없고 일단은 항상 얘기했지만 환율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일단은 환율이 좀 내려가야 외국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단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굳이 국내 주식을 살 이유가 없어요. 환율 올라가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환차익이 이제 환차손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갈 때는 국내 메리트를 그렇게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 그걸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도 방어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 버리면 좋을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환율 내리는 걸 가장 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 방향성은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 바꿔서 그렇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향성은 상승으로다가 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 방향성은 일단 상승으로 정해놓긴 했지만 이게 원래 등락의 폭이 옵션 같은 경우는 워낙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지표로 볼 때는 잘 안 보는 지표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는 약간 상방 쪽으로 맞춰놓기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춰놓기만 했다라고 보면 되고 이것도 잘못하면 한 방에 훅 털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선물이랑 옵션을 이제 직접 거래를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 선물이랑 현물로다가만 해서 이제 지수를 맞춰 나가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그러면 여기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요게 이제 프로그램으로다가 해서 쉽게 말하면 차익이 현물과 선물의
매도와 매수를 해가지고 남는 차익이에요. 그걸 갖고 매수를 하면 차익 순매수가 올라가는 거고, 비차익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다 순수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익보다는 비차익 순매수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요즘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청자도 별로 안 나오고 해서 저도 이제 뭐 길게 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대응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대응하고 있는 것 중에 오늘 뭐 시장 설명을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보셔야 될 거 야간 선물 지수 마감 요 보면은 이제 월요일날 장이 갭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외국장 올랐다고 우리도 올라갈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외국장이 끝나고 나서 야간 선물 지수가 정해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시가만 정해지는 거예요. 시가만. 그거를 항상 기억하죠. 시가만 정해지는 거고, 시가 이후에 미니나스닥과 여기 S&P 선물도 같이 움직여요. 장중에 요거가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시가는 올라가서 시작해서 또 떨어져요. 근데 이게 올라간다, 시가가 마이너스 시작했는데 이게 플러스로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 환율 떨어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장중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 들어오는 거, 현물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매도 요약은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이제 칠판을 보시면 역시라도 이제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기 힘들고요. 전략 매도한 종목도 없습니다. 일단 매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분할 매도 대신정보통신 저기 1215원에 매도했고, 종가는 어쨌든 1170원에 마감을 했죠. 잘 파는 거죠. 어쨌든 뭐. 그리고 오늘 매수한 종목, 제가 요즘에 그냥 꾸준히 계속 매수하는데 공매도가 강한 종목인데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라인을 보시면 대부분 다 저점 라인을 잡고 있어요. 저점을 잡았을 때는 이게 저점이 되는데, 또 오늘처럼 어제 제가 삼성전기를 11만 3천원에 잡아놨죠. 11만 3천원에 잡아놨는데 오늘처럼 또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사실은 조금 올랐을 때 팔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점만 잡아가면서 모아가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점 부분 오늘 종가 67,000원 마감을 했는데 63,300원에 요거는 일단 잡아놨던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있는데 왜 하이닉스를 잡았냐 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제 대차 거래가 조금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같은 대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빠지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 잡으려고 그랬는데 많이 빠져서 잡은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점 라인에서 프로그램 물량 들어오는 게 있으면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 살짝 늦게 보는 바람에 조금 늦게 잡은 경향은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올랐어요. 근데 요거를 매도를 할까 했는데 매도하기엔 또 애매한 단가로 다 나와버리니까 제가 매도를 안 한 거거든요. 일단은 오늘 매수한 거에 대해서 매도하면 그것만은 또 수익을 챙길 수는 있는데, 어제 셀트리온을 매도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 그 정도 단가까지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지켜보자. 왜냐면 마감 시점에서 일단은 많이는 아니지만 연기금이 물량이 조금 들어오는 걸 확인했고, 외국인 선물 오늘도 매수를 하면서 어쨌든 선물 방향성은, 현물은 매도하고 있지만 선물의 방향성은 일단 매수를 잡으면서 상방 쪽으로다가 살짝 틀어놨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예 콜옵션 대놓고 매수해놨고, 풋옵션도 매도를 해놓으면서 옵션 방향성도 상방으로 잡아놨고. 근데 이제 여기서 걸리는 게 달러죠.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이 현물을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현물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달러가 쌀 때 매수하는 게 낫지, 굳이 뭐 달러가 비쌀 때 얘네가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선물 매수해놓고 더 낮은 가격으로다가 낮은 가격에서 선물부터 매수해놓고 현물은 나중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외국인의 선택은 일단 그런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전히 해지예요. 이거를 들어왔다고 하기가 좀 뭐한 게, 현물은 사놓고 또 선물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올려놓고 또 선물 팔아갖고 수익 챙기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그래서 일단 2000이 무너지면 요거를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그래요. 차트상으로다가도 한번 볼게요. 차트상으로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저기 하게 해놨어. 자, 요거를 월봉으로도 안 볼게요. 이제는 그냥 코스피 지수를 연봉으로 볼게요. 어제도 연봉으로 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라인이 요게 11선이잖아요. 이게 연봉이란 말이에요. 10년의 평균 단가예요. 여기가 이제 10년의 평균 가격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무너지면 어디까지 이제 내려가는 걸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꼬리 다른 부분들이 있죠. 요 바닥 구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니까 1800선까지는 꼬리라도 달면서 내려갈 확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게 연봉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10일 라인을 깨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000선을 무너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2000선을 무너져서 내리면 내년에도 여기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 여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여기를 깨버리면 21선 올라온다 그랬을 때 거의 1500선에서 조금 더 올라오겠죠. 뭐 1550? 뭐 이 정도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이제 기관들도 여기서 매수를 하는 이유가 이 선을 방어를 해야 내년에라도 뭐 실적이 좋아지고 뭐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는 거지. 2000선이 무너져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아래가 다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그래 여기까지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꼬리 달고 최소한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2000선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돼요. 이 마감을 못하고 종가가 뭐 여 아래서 끝났다. 1900선에서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내년에도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위로 꼬리만 살짝 달아놓고 여기가 이제 이 11 라인이 강력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선 다시 또 내려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사실은 2000선입니다. 2000선을 갖다가 올해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거고 기관이 지켜주든 근데 요거를 지키려면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돼요. 환율을 안정이 안 되면 여기 무너지면은 진짜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들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 내려갔다가 몇 년 보고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여기 손절 라인 잡고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여기서 다시 잡을 생각해야 돼요. 아래까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잡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고 여기서 잡아서 안 올라가면 여기서 잡고 여기서 또 손절하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또 손절하고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들고선 때려 맞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2000선을 지키기를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거고 이 아래쪽에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아닌 기관들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와 주길 바라고 환율이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들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물량이 돼도 그나마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반등을 하는 건 항상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하는 거예요. 공매도 물량도 가장 많고 상한만 나오기 시작하면은 올라갈 때도 또 가장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일단 방향성을 틀어줘야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뭐 급등주들 올라가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지수가 내리면 전부 다 내려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실 때는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주가 끝났는데 긍정적인 부분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린 거예요. 일단은 2000선까지는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2000선을 무너진다고 하면 정말로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무작정 사고 뭐 기관이 무작정 산다고 해서 받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세계 경제 이 흐름도 맞아야 되고 뭔가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선이 와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800선을 지지하고 끌어올려서 연말까지 2000포인트 선을 지켜준다고 하면 내년에는 상승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볼 수는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매수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오늘도 어제 개인들이 그렇게 팔았었는데 오늘 또 매수했죠. 그나마 많이 매수는 안 했어요.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조금 매수를 하긴 했는데 개인들이 많이 받아주면 많이 받아줄수록 주가는 어떻게 보면 절대 못 올라가요. 일단은 이거 계속 뭐 공매도 물량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 뭉치는 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찍어 누르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월요일도 오늘 마감 지수가 잘 끝나기를 일단은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방을 보고 싶은 마음이고 하락의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거를 뭐 손절로 해가지고 끊어내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나마 그 중에 우량주들을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이 나면 이제 똑같이 매도할 때도 분할로다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서 매도,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갖고 평단을 낮춰가면서 이제 수익을 낸 돈 가지고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장은 위아래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매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거의 매수만 하다 보니까 저도 예수금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1800선까지도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0선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글쎄요, 예수금이 남아날지 아니면 더 자금을 끌어야 될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년 중에 가장 이번 달에 손실이 큰 거고요. 뭐 여기서 수익 났다고 하시는 분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가 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만 손해가 났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같은 장에는 누구나 다 손해가 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견뎌내고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거의 차이예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냐 그냥 바라보지 못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선 올라와도 내가 더 올라갈 거라도 못 견디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일 뿐이 밖에 없어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개파락한 걸 전부 다 메꾸냐, 짧은 시간 안에. 그건 아니에요. 메꿔야 반 정도까지밖에 안 메꿔요. 내려왔던 거에 절반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한번 맞고 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또 정해지니까 그걸 보고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2000선을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2000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1800까지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시고요. 1800선에서 지지하고 못 올라온다, 또 기관이나 외국인이 안 받아주고 또 개인이 물량을 받아서 거기서 받친다, 그럼 이제 1500선까지 봐야 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올해 안에 막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올해 안에는 뭐 꼬리를 달고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내년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는 아무래도 2000선을 지켜주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